마오쩌둥 성생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마오쩌둥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알아야 이야기 내용이 더욱 재밌으므로 어떤 인물인지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1893년 청나라 후난성 샹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수백 명의 군대를 거느린 게릴라 부대 지도자로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아직도 마오쩌둥에 대해서 나이 많은 중국 국민들은 매우 좋은 이미지로 느끼고 있으며 존경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국공내전을 간략히 말하자면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한국이 북한과 남북전쟁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38선을 그었죠. 마오쩌둥은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초대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편 문화대혁명으로 홍위병들을 이용해 중국의 유형문화재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없애는 것과 같이 중국의 발전을 역주행시키며 수많은 중국인들을 학살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인민들은 마오쩌둥을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었습니다. 지금도 나이 많은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을 최고라고 여기죠. 그래서인지 마오쩌둥과 악수를 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영광적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죠. 지금도 중국의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부터 가장 높은 단위의 화폐가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그는 그 시대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반면에 비판도 많이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20년간 마오쩌둥의 주치의를 활동했던 리지수의 회고록에는 방탄함을 넘어 타락 그 자체의 인물 수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랑이는 양치를 하지 않고도 치아가 날카로운데 왜 양치를 해야 하는가? 마오쩌둥의 주치의 리지수이는 고위층과의 인연 때문에 1954년 중앙경호국 제1비서로 마오쩌둥의 경호를 책임졌던 왕둥싱으로부터 주치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리지수이는 60대에 들어선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치의라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리지수이는 마오쩌둥의 질병 기록은 물론 일상생활, 성생활, 사생활, 그의 습관까지 모두 다 기록을 했고 마오쩌둥이 주치의가 된 리지수이는 마오쩌둥의 경호 책임자 왕둥심으로부터 기존에 있었던 마오쩌둥의 진료 기록부를 받았고 치아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란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양치질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양치질 대신 중국인들이 주로 마시는 고차로 입을 가글하는 것에 그쳤고 그러다 보니 입냄새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입냄새 하면 담배 냄새를 빼내올 수 없는데 골초 그 자체여서 귓속말 하는데 재떨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3갑을 폈다고 하는데 또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담배를 많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80세 가까이 삽니다. 담배는 몸에 해로운 것이 맞지만 저런 현상들을 보면 크게 연관성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튼 담배도 많이 피고 양치질도 안 하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치아 상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 잇몸과 치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치아 사이에는 치석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있었고 잇몸에 고름이 차 있는가 하면 충치도 다수 발견되었고 혀를 닦지 않아 백태가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치의 리지수이는 마오쩌둥에게 간곡히 조심스레 권유를 합니다. 주성님, 양치질을 하셔야 맛있는 음식을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니 양치를 권유합니다. 하니 마오쩌둥은 호랑이는 양치를 하지 않고도 치아가 날카로운데 왜 양치를 해야 하는가 하며 거부를 했고 결국 남아있던 어금니들을 모두 발치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충격을 먹은 마오쩌둥은 그제서야 양치질을 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예전 방식 그대로 고차로 가글을 하고 양치를 대신했죠. 이런 위생 상태로 그는 80세까지 엄청난 성생활을 합니다. 마오쩌둥이 말하기를 인간의 성적 호기심을 비롯한 성기능은 청소년기부터 시작해 60대에 이르면 저하되지만 자신은 일반인과 달리 80대까지 끄떡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치의에게 자신의 첫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첫 경험은 마오쩌둥이 18살 때 시골의 12살 소녀가 마오쩌둥의 총각딱지를 해방시켜줬다고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69세의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험을 시켜줬던 여자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그 여자애는 당연히 백발노인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글조차 모르는 문맹이었고 마오쩌둥은 그녀의 손에 2000위안을 쥐어주고 돌려보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40만원쯤 되겠네요.
마오쩌둥은 이처럼 성욕이 넘쳐났던 인물이며 마오쩌둥의 취향은 성인 여성이 아닌 10대 여자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10대 여자들 중에서도 조건이 있었는데 교육 수준이 낮은 순박한 농촌 여자아이들을 원했죠. 그런 이유는 성인 여성은 어느 정도 알 것도 다 알고 예를 들자면 맑은 물에 흙탕물을 만들어버리는 재미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교육 수준이 낮고 순박할수록 마오쩌둥이 원하는 대로 성행위를 할 수 있고 다루기 쉬워서 어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자 같네요. 마오쩌둥의 실제 아내인 장칭 또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연극 배우를 전전하다 마오쩌둥의 눈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마오쩌둥에게 여자를 데려오는 채용사 역할을 한 인물은 당시 앞서 말한 마오쩌둥의 경호원 왕둥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부패한 참모 그 자체였죠. 서로 마오쩌둥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난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근이 닥쳐 수많은 농민들이 죽어나갈 때 외제 시계를 차고 다니며 엄청난 위세를 부리면서 농촌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농촌의 10대 여성들을 뽑으려고 온 것이죠. 그들은 검사를 합니다. 처녀인지 아닌지, 몸에 흉터가 있는지, 점이 있는지, 치아가 고른지 외모를 꼼꼼하게 따졌고 이렇게 선택을 받을 여성들은 마오쩌둥이 직접 주최한 무도회에 모이게 됩니다. 무도회에서 마오쩌둥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녀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젊고 예쁘며 학력 수준이 매우 낮고 문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마오쩌둥에게 충성심이 강한 여성들이었죠. 마오쩌둥이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에 맞게 춤을 추었고 밤이 되면 다시 마오쩌둥은 선택을 합니다. 그와 잠자리를 할 여성들에게 미리 노트를 줍니다. 이 노트에는 마오쩌둥이 무슨 체위를 좋아하는지 무슨 방법으로 잠자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적혀있는 책이었죠. 마오쩌둥의 그런 치아 상태와 그런 위생 상태에도 선택받은 그녀들은 마오쩌둥이 신격화된 인물이어서 마냥 행복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출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오쩌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소모품이라 생각했죠. 그의 성욕은 10대 여성에 대한 성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치 리지수이는 마오쩌둥이 여성과 잠자리를 가진 후 침실을 정리하는 젊은 남자 경호원을 침대로 잡아 끈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동성애가 아닌 성불감으로 인해 색다른 자극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난잡하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생활을 지속해온 마오쩌둥은 결국 트리코모나스라는 성병에 걸리게 됩니다. 트리코모나스라는 병은 조금 특이하게도 남성에게 딱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에게 치명적인 성병입니다. 뭐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성병이 걸린 여성들이 오히려 훈장처럼 여깁니다. 마오쩌둥과 잠자리를 가진 여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오쩌둥의 주치 리지수이는 굉장히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리지수이는 마오쩌둥에게 성병의 심각성을 얘기해주며 현부인 장칭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타일렀지만 마오쩌둥은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그리고 부인인 장칭과의 관계는 이미 안 한 지 오래됐다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눈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성기는 그녀의 몸속에서 씻는다. 리지수이는 양치도 안 하던 마오쩌둥이 성기를 씻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났고 성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기를 씻기를 권유했지만 마오쩌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고 여자의 몸속에서 미끌미끌하게 씻고 있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치질은 잘 모르겠으나 장수의 비결은 냉수욕이라 하며 매일 아침마다 냉수욕을 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 비결이라고 했을 정도로 자주 씻었다고 합니다. 씻지 않았다는 말은 과장된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주석의 자리에 오른 뒤부터는 자신의 성기만큼은 손수 씻은 적이 없고 하인들이 마오쩌둥을 시켰다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